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이고 1월 치고는 1월 1, 2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지만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운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홍해 이슈 때문에 유럽, 중동, 북미, 남미도 다 같이 연달아서 오르고 있고 사실상 중국이랑 근해 아시아 쪽만 그나마 운임이 좀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적인 낮은 편이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아시도드 보내는 게 40피트가 지금 7,000불이 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워리스크 서차지가 40피트니까 TU당 500불이니까 1,000불 가까이 붙고 그거 외에 인상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운임이 올라서 이스라엘 아시도드 같은 경우는 7,000불대고 40피트가 웬만한 유럽 국가들도 다 기본 3, 4,000불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임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상사들도 지금 계속 운임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표도 늦어지고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스페이스도 점점 더 잡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조금 좀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물류 포워딩 쪽에서는 사고 터지는 거, 데미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용어인가요? 이게 이레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RREGULAR 그러니까 레귤러하지 않은 거죠. 이레귤러니까. 그래서 이레귤러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게 영어로는 한국말로 하면 불규칙하고 뭔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고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딜레이가 생긴다던가 데미지가 생긴다던가 화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죠. 화주들도 그렇고 저희 포딩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비용. 그러니까 이레귤러 코스트, 디멀리지 디텐션, 창고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일레귤러고 또 주관적일 수 있지만 화주나 포워딩 회사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는 평상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할 때 그걸 이레귤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레귤러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이레귤러를 또 겪어가지고 스트레스 좀 받아서 갑자기 그 영상을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레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불과 한 이틀 전에 당한 이레귤러인데 이 화주는 이제 아이템을 호주로 보낸 화주였어요. 항공으로 비행기로 보냈는데 조건은 CFR. 제 전 영상에 얘기 드렸죠. CFR은 말 그대로 보험 안 들고 그 도착지 공항 호주 퍼스까지 가는 화물이었는데 호주 퍼스까지 가는 화물을 CFR이면로 보낸다 하면 여기서 슈퍼가 호주 퍼스까지 공항까지만 갖다 놓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CFR이고요. CFR이 당연히 이 약어죠. 줄임말인데 사실 저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냥 CFR 물류 네이버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다 까먹었고 하여튼 보험 만들고 호주 공항까지만 한국 수주자가 갖다 놓으면 책임 끝나는 조건입니다. 호주 공항에서 수입 통관부터 해가지고 자기네 도어 주소지까지 갖고 가는 거는 바이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잘 보냈어요. 청구도 다 했고 끝난 건인데 갑자기 한 2주 전부터인가 일주일 전부터인가 정확한 날짜 기억 안 나. 하여튼 대충 그쯤부터 저희 파트너가 자꾸 거기 호주 퍼스에서부터 호주 바이오까지 진행한 운송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이제 D 조건이거든요. DAP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그 호주 퍼스 공항에서 도착지 바이오 주소지까지 배송하는 비용은 그것까지 슈퍼 이쪽 한국 수주자가 부담하는 건 조건은 DAP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DAP 아니다. CFR이다. 청구서 취소하고 그거 바이오한테 청구하던가 바이오랑 정리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바이오 쪽에 하우스 포워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오늘 설명드릴 게 많은데 하우스 포워더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오 쪽이랑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이 대놓고 쓰는 포워딩 회사예요. 물류회사예요. 그 관계가 되게 좋겠죠. 친하고. 네, 그러니까 전문 그 바이오 포워딩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바이오가 회사가 크거나 아니면 수출 수입할 물량이 빈번하게 있으면 이런 하우스 포워더가 있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은 그냥 제 화주 있잖아요. 제 고객들.
그 회사들이 저를 자주 쓰잖아요. 그럼 제가 하우스 포워더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를 치면 동네 주치의 아니면 학교를 치면 담임 선생님 이 정도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대놓고 쓰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우스 포워드에서 연락이 온대요. 바이오 쪽에서는 도착지 비용 안 내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DAP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인보이스 패킹이랑 BL에 다 찍힌 거 나랑 얼른 다 CFR로 알고 나왔어요. 여기 수주자도 CFR이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텀은 수주자랑 수입자가 같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물류회사 포워딩에서는 그냥 따라서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수주자 이제 담당자분 저희 고객사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DAP 조건으로 지금 수입자가 착각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수주자는 잘 모르겠어서 아이 그거를 왜 그 뭐야 마스크 후보도 차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인코텀은 수주자랑 수입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를 우리는 실행하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DAP로 착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CFI라고 말씀을 드려라. 서로에도 인보이스 패킹에도 그렇게 서류에도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수주자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뭐 한 2, 3일 지났는데 결론은 이게 바이오 쪽에서 DAP라고 우기면 사실 되게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미묘한 건데 그 포딩이나 물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수주자랑 이제 수입자가 있죠. 근데 팔면서도 이 수주자 위치가 슈퍼 위치가 갑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을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는 을이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굽신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이 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물건을 자기가 사니까 자기가 이래야 저래야 요구 조건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가격이 비싸다 싸다 뭐 물건이 왜 이러냐. 근데 국제 이런 거래를 저희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보딩에서 많이 보면 팔면서도 굽신거리면서 굽신거리지 않고 갑이 되는 이 셀러가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사면서도 갑이 아니라 을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꾸 얘기가 새나가는데 영국에서 철분제를 이렇게 수입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수입한 건 아니죠. 저는 그걸 진행을 했고 근데 그 철분제가 수입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팔면은 하루 만에 다 동이 난대요. 그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 근데 이 영국 회사는 이 영국 파는 이 철분제 파는 회사는 한국에 그 유통 채널이죠. 그걸 한 회사한테만 줘요. 여러 회사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 회사한테만 주면 이 회사가 독점해서 한국에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영국이 파는 애들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사오면서도 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 회사는 철분제를 팔지만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왜? 자기들이 정할 수 있거든요. 파는 회사를. 그리고 웃긴 게 이 영국 회사는 안 팔아도 그만이에요. 한국 시장에 안 팔아도 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사는 이제 홍콩에 있죠. 아시아 지사는 홍콩에 있는데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요. 팔면서도 을이 아니라 갑인 경우가 있고 사면서도 갑이 아니라 을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고 이런 거는 이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아니면 그 물건이 시장에서 뭐 유통이나 이렇게 돼서 수요나 공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수입상들 수입해오는 회사들이 을인 경우가 많아요. 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제품이 한국에서 뭐 잘 안 팔린다던가, 뭐 너무 잘 팔린다던가, 아니면 경쟁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한국 회사가 그 물건을 못 만들어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덜해졌죠. 뭐 기술력이 요즘은 다 많이 나라마다 격차가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그런 건 없어졌지만 그래도 제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요즘 상황에 맞는 걸 말씀드리면 그 해외에서 파는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좋으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 회사들은 갑이 될 수가 있죠. 이쪽 한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들한테 팔면서도 왜 사려는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좋고 그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 될 수밖에 없죠. 팔면서도
최근에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회사도 많아요. 가성비 좋은 중국 회사들은 갑이 될 수가 있죠. 왜? 살려는 한국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국내에 유통시키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팔려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회사 제가 거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얘기가 너무 샜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저희 고객사 담당자님한테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갑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팔면서 을도 되면서, 그러니까 막 대등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상경 같은데, 그러니까 팔면서도 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 답변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레귤러가 터졌을 때 고객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업사원으로서. 그러니까 케이스가 보면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될 대로 되라 강하게 나오는 영업사원도 있고, 뭐 자기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근데 결론은 이 호주에서 DAP 현지 비용이 한 500 호주 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뭐 호주 달러가 지금 환율을 제가 안 봤는데 한 8, 900원 하나요? 1달러에? 그래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하겠죠. 제가 이 여기 한국 담당자분한테 그 50만 원 제가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갔어요, 그냥. 뭐 나중에 한 1시간 후에 후회하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내겠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이거 인정 안 하더라도 제가 내겠다고 하고, 일단은 바이오 쪽에 잘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잘 말씀드려 달라고 했고, 사실 바이오가 오기만 방법이 없어요. 물류 비용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그 누군가 내야 되거든요. 수입자든 수주자든 포워딩 회사든 누구든 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저희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주 수입자 다 안 낸다 그러면 제가 내야 돼요. 포워딩 회사가.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한국 고객사 수주자가 뭐 저랑 거래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뭐 500도 아니고 50만 원이니까 제가 낸다고 그랬어요. 낸다고 그랬고, 일단 말씀은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레귤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잘 진행 다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바이오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진짜 이 일 하면서 15년 하면서 처음인데 이런 경우가 있고, 공교롭게도 또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또 여기는 다른 거래처인데, 또 다른 B라는 거래처라고 해봐요. 이분 부장님이신데 전화 왔어요. 어떤 경우냐면 멕시코에서 뭘 수입을 했대요. 멕시코에서 이제 3국으로 삼국무역이라고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여를 하지만, 이걸 이제 3국 트라이앵글 시먼트라고 하는데, 물건이 멕시코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갔대요. EX옥으로. 근데 그 비용은 한국에서 내요. 근데 이게 잘 갔어요. 이것도 잘 갔는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수출이 되겠고 20피트 나갔어요. 20피트 나갔고, 뭐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연히 수입이 됐겠죠. 근데 나중에 다 진행하고 나서 멕시코 쪽에서 300불 정도 인보이스가 날라왔대요. 돈 내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디멀리지가 나왔어요. 이제 설명하시는 거니까 그게 디멀리지 모르는데 막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뭐 컨테이너가 뭐 포트에 일찍 들어갔다. 마간 시험이 좀 남았는데 일찍 들어갔는데 선사에서 원하는 그 컷오프 타임보다 너무 일찍 들어가서 보관료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엔 창고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FCL은 컨테이너는 창고료가 없어요. 디멀리지 디텐션 아니면 다 포트에서 이제 보관하는 보관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멀리지가 결국 한 4월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비싸게 나온 건데, 뭐 드레이니지도 있고 다 합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레이니지는 이제 포트에서 터미널로 옮기는 비용인데 생각보다 비싸요. 거리 치고는 뭐 100불, 150불 막 이러는데, 그거 다 해서 한 300몇 불 나왔는데, 이거 우리 잘못 아닌데 우리가 왜 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죠. 이거 여기 거래처 부장님 잘못 아닌 거 맞다고, 100%. 근데 멕시코 업체 잘못도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멕시코 업체에서는 물론 컨테이너를 기간 내에 넣어야죠. 딱 맞춰서 넣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됐고, 거기서도 상황 맞추다 보니까 넣었다고 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 포딩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 뭐 서차지라고 그러죠. 어디셔널 서차지, 이레귤러 코스트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맞추려고 해도 그게 이제 미리 협의가 돼서 청구를 하거나 얘기가 됐으면야 나중에 청구해서 받으면 되겠지만, 어떤 하주나 사람이
뭐 100원, 200원도 아니고 나중에도 한 몇십만 원 나왔는데 그거 내려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돈 나가는 거였죠.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런 게 미리 얘기돼서 청구 알고 있으면 당연히 청구라고 인지를 줬겠지만 미리 저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제가 진행한 거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 누가 100%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인코텀이 EX웍인데 이게 우리가 내는 건 아니야 하는데 이레귤러 비용은 인코텀이랑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레귤러는 그러니까 이레귤러인 거죠. 그러니까 인코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랑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둘 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희 거래처도 그렇고 그 멕시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막말로 이 멕시코 회사는 더 이상 일할 일 없으시면 내지 마시라. 그러나 앞으로 서로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 사이라면 결국은 둘이 잘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다. 저도 이 물류 일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일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항상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으로.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싸우려는 사람들.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싸우려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물류회사 프로딩에서니까 양보하려고 하죠. 뭐 잘못 없어도 먼저 내려고 그러고. 대신 이제 제가 50% 60% 내니까 40%만 분담해 주십시오. 좀 둘 다 잘못 없을 때 제가 실수하면 당연히 제가 내야죠. 아니면 보험에서 처리하던가. 근데 보험도 안 들었고 갑자기 이레귤러다 그러면 그 부장님께 그랬어요. 안 보실 사이 아니면 잘 협의하셔야 된다. 둘 다 잘못 없으니까 반반 부담하시던가 뭐 150불 150불 이렇게 부담하시던가 아니면 상황 봐서 앞으로 부장님 쪽에서 일을 더 주실 수 있는 회사라면 우리가 일 더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 70, 80% 부담해라. 우리 20% 부담할게. 다만 사람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내. 네가 다 내.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한쪽이 좀 잘못이 있고 내가 잘못이 없으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둘 다 잘못 없는데 네가 다 내.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겠냐. 잘 협의하셔야 된다. 어떤 논리나 그런 걸 갖고 서로 분담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레귤러라는 게 그래요. 누가 당연히 한쪽이 잘못했거나 100% 있으면 그쪽이 내지만 애매하고 둘 다 잘못 없으면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포워딩에서나 영업사원들 같은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제 스타일은 제가 그래도 반 이상 60% 70% 내려고 하고 화주사한테 그래도 한 20, 30%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대부분은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물론 기분 나쁘시겠지만 논리가 맞고 어느 정도 인정에 호소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레귤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서로 잘 협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 안 하려는 것도 되게 문제고 무조건 100%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 관계나 앞으로 물량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좀 협의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레귤러라는 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좋은 거고요. 이런 일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항상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이 서플라이 체인 물류에 어떻게 보면 묘미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노력해서 100% 운송이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류는 중간에 너무나 많은 곳들을 거치고 사람 손을 거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레귤러에 대해서 물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